네,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바빠서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윈 API 강의고요. 3강이죠. 어떤 강의냐? 이제 API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30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API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입문자 분들이 API의 정의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API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API가 뭐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뭐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I의 약자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API의 약자는 마이크 선 좀 잠깐만요. 마이크 선이 좀 거슬려서 API는 어떤 약자냐? 애플리케이션 스펠링 맞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이거였나? 네,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스. 자,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해서 맞네요.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거 뭐기에 일단 하나하나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네, 애플리케이션 마이크 선이 거슬려서 치워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에서 OS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OS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앱의 약자는 뭐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알고 있는 뭐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바나 뭐 JSP나 이제 C 언어나 어셈블리 언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썬까지죠. 물론 더 있지만 그죠?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면 API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잘라서 영어 단어 읽듯이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인터랑 페이스를 나눠서 보면은 페이스는 여기서 이제 영어 뜻으로 직면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직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죠. 그래서 페이스에 대해서 서치해 보면은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정면으로 대하다, 직면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스 그런 뜻이고 인터는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인터넷 그 할 때 그 인터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이 이제 저희가 이 넷이 그물이죠. 그물. 그래서 그림판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인터넷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가정집 이게 가정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네, 이것도 다 집입니다. 다 집이에요. 이 집 1하고 집 2하고 집 3이 네,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한 네트워크로. 이런 게 이게 이제 인터넷의 정의고요. 네, 정의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넷처럼 돼 있다가 그래가지고 넷처럼 돼 있다 해서 다른 것도 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돼 있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가정집과 가정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이다 대충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터는 뭐냐? 인터는 서로 간에 이런 뜻입니다. 서로 간에.
그 서로 간의 그물, 이래서 인터넷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인터넷이 뭔지 대충 알아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직면하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게 뭔 소리?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서로 직면하여, 서로 직면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서로 직면하여는 좀 말이 어색하긴 해도, 네, 그래도 사전적 정의는 맞죠, 이게. 그래서 직면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네, 이 정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콜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특정 명령어든지 아니면 리턴 값, 그런 것들이 다 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게임으로 예를 드시면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으로 예를 들자면, 총알 개수 그림판으로 볼게요. 총알 개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캐릭터가 뭐 이제 오버워치, 발로란트라고 해볼게요. 요즘 핫한 게임 발로란트. 발로란트 이렇게 총이 있죠. 1인칭 게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총이 있고, 여기 적이 있죠. 적입니다.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총알이 이쪽 아래다 뜨고 체력도 같이 뜹니다. 그래서 총알이 100발 남았다고. 30발. 이 총알 이거를 보면은 이 총알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 총알 개수를 나타내고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 그 게이머가 그걸 보고 정보를 얻잖아요. 그죠?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게이머가 그걸 보고 총알 개수의 정보를 얻는 것, 그것도 인터페이스고, 이 체력바도 인터페이스죠. 체력바도. 그죠? 이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나, 그것도 인터페이스고요. 또 예를 들어서 WASD, 우리가 이제 키보드 움직일 때, 캐릭터 움직일 때 보통은 WASD로 움직이죠. 이 WASD도 명령어, 즉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얘도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정리하자면, 네,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쭉 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1번 기능 제공하죠. 그래서 기능 제공 또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존재. 그죠? 아까 정보를 알려줬죠. 총알 개수나 캐릭터 HP 바, 그런 기능을 제공 또는 정보를 알려줬죠. 그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이것이 인터페이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부가적인 건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AIP 정의를 찾아보면, 여기 보면 약속이라고, 서비스 제공한다. 약속이란 말이 있을 텐데, 계약, 그죠? 서비스 계약이라 하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또 뭔 소리냐면, 이제 여기 정의를 해드릴게요. 정해진 계약 또는 약속이라고 할게요. 계약은 좀 이상하니까. 약속에 따라 기능을 전달해 주는 장치. 뭐 총알 개수. 이게 뭔 소리냐면, 정해진 약속이 여기서 총알 개수로 비유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총을 쐈을 때 총알 개수가 달죠. 네. 장전을 하면, 리로드 하면은 총알 개수가 차죠. 그런 게 약속입니다. 그 정해진 약속, 이 정해진 약속은 총알 뭐 장전이나, 네, 장전, 리로드, 장전 또는 이제 쏘기죠. 총알을 쏘면 총알이 달고, 장전하면 총알이 재충전되죠. 그런 거를 이제 전달해주는 장치, 그 장치를 총알 개수. 네, 그래서 정해진 약속은 이거고, 그걸 전달해주는 장치는 총알 개수인 거죠. 총알 개수가 이만큼 남았다, 그걸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있습니다. 음. 이거는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말로는 할게요. 네, 그래서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치. 네, 그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장치. 이것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API는 뭐냐? API는 운영체제. API는 운영 OS라고 할게요. 네, OS 기능을 사용하여 뭐 예시로 있습니다. 예시로 뭐 유저 32DLL 이런 대표적인 공부를 좀만 해보시면 알 수 있는 커널 32DLL 이런 것들이 있죠. OS 기능. OS 기능을 사용하여 함수도 포함이 됩니다. OS 기능 함수.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코딩, 이제 5월 설계죠. 설계도 포함되니까 코딩 5월 설계한다. 코딩을 한다. 그죠?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한다. 코딩을 한다.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PI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알면은 마음에 안 와닿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는 복잡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WinAPI 32는 뭐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WinAPI 다음부터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WinAPI 32가 뭐냐?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총 집합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OS 기능을 이용해서 OS 여기서 말하는 OS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죠. 윈도우. 뭐 맥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 못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Win32 API는 맥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OS 기능을 이용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죠.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 기능을 이용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Win32 API를 배우는 것은 정리하자면 OS의 제공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의 기능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WinAPI 32가 윈도우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 제공된 약속을 배우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인터페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뭐 윈도우 폼이 뭐 띄어진다. 이런 뭐 메시지 박스 같은 게 나온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 박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런 제공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OS API부터 할게요. API를 배우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OS나 띄어쓰기는 좀 무시해주세요. OS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뭐라 해야 되지?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다. 좀 어렵죠? 갑자기. 정리하자면 API를 배우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OS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나와요. 메시지 박스를 나와서 이걸 클릭하면은 저장 안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꺼지고 저장하면 저장이 돼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이 API를 배우는 거고, Win32 API는 뭐냐? 윈도우 32에서 제공하는 그 OS에서 제공하는 API, 즉 인터페이스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OS 핸들인 거죠.
핸들. 핸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네. 핸들이 뭔지 궁금하시면 구글링 해보시고요. 핸들이 일종의 권한이에요. 권한. 네, 그래서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API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윈 API 코딩을 진행하고, 이 강의는 마치고 이제 리버싱 강의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